작년 한 해를 빛낸 K-팝을 살펴본다.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어워즈. 2022 K-팝 결산. 산. 저 보타이 메고 올 걸 그랬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포인트 저희가 산산산산 저희가 셀프로 한 겁니다. S 효과 아니었어요. 저희 조금씩 멀리 가면서 그럼요. 예, 저희 작가님이 왜 잘하세요? 저희가 1년 정도 이 많은 분들과 함께 뭐 주접과 각종 뭐 이런 꽁트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모르게 너무 뻔뻔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야? 다 하면 됩니다. 굉장히 또 한국인적인 K적인 멘트. 못하는 게 아니다. 하면 된다. 안 하는 거다. 예, 버티는 거야. 이거죠. 2023년 또 버티는 거야. 해보는 거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격주 K-팝 특별편으로 2022 K-팝 결산입니다. 네. 정말 31일까지 빡빡하게 채워진 K-팝 새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골라봤어요. 네. 정말 저희를 사로잡은 뭐 앨범 노래, 아티스트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주목됩니다. 네. 저는 블럭 씨의 픽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저희 첫 곡이 SF9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는 SF9을 골랐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나야. 네. 네. 이게 어떤 부문이죠? 네. 2022 앨범 중 가장 좋았던 앨범. 이건 좀 영광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네. SF9의 더 웨이브 오브 나인을 꼽아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격주도 아니고 그렇죠. 작년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앨범이라고 꼽아주신 거예요? 2022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네. 올해의 K-팝 앨범인 셈이죠. 난리 이- 났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네.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 탁 꼽는다는 게 오. 저에게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걸고 저희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런 맞아요. 건데. 그래서 올해 나온 앨범들도 되게 많이 돌려보고 네. K-팝 메이트에서 꼽았던 앨범들도 쭉 보고 이제 앨범으로 꼽힌 거 외에도 수록곡이나 타이틀곡 포함된 앨범들 하나씩 그죠.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가장 제 취향이면서도 앨범으로서 좀 높은 완성도는 물론이고 이 밀도, 분위기, 흐름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 만든 앨범이 이 앨범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K-팝 앨범의 어떤 베스트를 꼽을 때 우리는 그 미덕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두잖아요. 때로는 얼마나 다채로운 곡을 넣었는지, 혹은 얼마나 멤버들의 어떤 보컬적인 퍼포먼스가 드러났는지, 네. 아니면은 또 얼마나 컨셉추얼한지, 그 컨셉을 잘 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작품의 기준이 되기도 한데요. 그 외 저희 처음 오프닝 끝나고 음악평론가라는 그쵸. 굉장히 거창한 호칭을 붙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좋은 앨범을 꼽을 때 이제 한 앨범의 어떤 밀도나 그 앨범의 어떤 결, 맞아요. 그리고 그 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잘 유지되는가, 색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간 유기성이라고도 그렇죠, 자주 그렇죠.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딱 봤을 때 이 앨범은 그 기존의 어떤 K-팝 외에 그 여러 이제 다른 장르나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는 그 정규나 EP들과 쭉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잘 짜여진 어허. 좋은 앨범이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허. 첫 곡인 스크린부터 마지막 곡 이제 그 휘영이 직접 쓴 곡까지 쭉 흘러가는데 굉장히 그 여름이라는 테마 안에서도 네. 좀 막 정말 여름 했을 때 막 청량하고 음. 약간 왁자지껄하고 음. 막 뭔가 그 유나님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 푸른 바다 쫙 땀이 막 약간 소글소글. 햇살 막 네. 뛰고 막 아이. 그게 아니라 약간 아니라고요? SF9은 좀 네네네네. 더 여유 네. 있고 괜히 심취했네요. 여유 있고 네. 조금은 약간 성숙해진 네. 그 이들의 어떤 그런 여름 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약간 칠하면서도 네네네. 약간 리드미컬한 그런 좀 음. 이들만의 바이브가 딱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네. 여름 앨범 할 때 요 앨범도 좋은 설례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가져와 여름 봤습니다. 앨범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약간 결이 그렇죠, 다르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좀 이제 그렇죠.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네,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앨범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확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저는 그쵸. 그 같은 여름 계열의 연장선상에서 네. 프로미스 나인 앨범도 꼭 한 번들 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쵸, 그쵸. 이 앨범도 마지막까지 좀 뽑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어.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네. From Our Memento Box라고 하는 이 아. 제목의 또 여름 앨범이 하나 그쵸. 있어서 저희 한번 얘기했었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 앨범도 같이 한번 붙여서 예,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한번 가져봤고요. 네. 제가 네. 이 웨이브 오브 나인을 아직도 잘 듣고 있어요. 이 그 한겨울에 네. 제가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얼마나 싫어하는 네. 거예요. 네. 정말 정말 힘들어합니다. 네, 좀 따뜻한 앨범도 좀 이게 여름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따뜻하구나. 그렇습니다. 또 바로 이렇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극약 처방을 하고 계신 블럭 씨의 일상 함께 나눠봤고요. 네. 자, 블럭 씨가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좋은 앨범을 이 음악 이야기하는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로 결정하느냐 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뽑은 2022년에 저에게 정말 소중했던 앨범 한 장은 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도 네. 감동. 네, 이 네. 두 글자를 제 가슴에 받고 간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앨범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을 그럼요, 해봤는데 그럼요. 뭐 올해 정말 풍성했어요. 여자애들 첫 앨범도 너무 그러니까 좋았고, I Never Die도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발표됐던 RMC 앨범, 저 요즘도 자주 듣는데 뭐 네네. 진짜 다양한 앨범들이 있었지만 네. 저에게 감동으로 남은 앨범 하나를 뽑으라면 네. 이 앨범 뽑겠습니다. 소녀시대의 Forever One. 저도 정말 좋았고. 이 앨범은 소녀시대 팬이었던 아니었던 K-팝을 좋아하건 아니건 어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 전주가 들리고 소녀시대가 목소리를 호흡을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후렴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가슴이 정말 왈랑왈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저 뭐 하나의 상징이니까. 저는 사실. 진짜 네. 상징인 것도 너무 좋았던 근데 데다가 그 의미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그것까지 더해지면은 저희가 네. 지금 하이파이브, 제 박수 아니고요. 저랑 블럭씨 지금 하이파이브 쳤거든요. 네. 그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15주년 막 걸그룹의 상징 이런 것만 있었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네.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그니까요. 첫 곡으로 Forever One으로 정말 시원하게 바로 그 소녀시대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깔끔한 그런 걸팝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준 이후에 네. 그냥 성숙한 모습 그러면서도 또 약간 SMP적인 굉장히 그쵸. 좀 강렬한 트랙들 그러면서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너무 또 좋아했던 종이 비행기 같은 그쵸, 그쵸. 팬들과 함께 굉장히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트랙들까지 네. 진짜 기막히게 한 패키지로 완성이 된 앨범이어서 맞습니다. 아주 요즘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 최근에 또 같이 15주년을 맞이한 카라 4곡밖에 없긴 하지만 그 앨범도 또 완성도가 참 좋게 그쵸, 나와서 네. 작년에 뭐 걸그룹 붐이기도 했고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그룹들의 좋은 작품 저의 눈가를 시큰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네. 정말 감사하다. 그쵸. 그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 진짜. 격주 K-팝 얘기할 때도 그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고마워요. 그쵸, 좋은 그쵸. 것도 너무 좋고 네.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네. 앨범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불꽃놀이가 팡팡 터지는데 그쵸. 제 안에서는 2022년에 양대 불꽃놀이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소녀시대 포레버원의 불꽃놀이, 하나가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 불꽃놀이. 여러분 팡팡 네. 터지는 K-팝의 자본 함께 하시면서 네. 자 지금 2022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뽑은 제가 뽑은 Forever One 소녀시대 앨범 가운데에서 타이틀곡 Forever One 준비해봤거든요. 듣고 오셔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소녀시대의 Forever One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또 막 지금 따라 부르면서 막 사랑해 너를 생각만 하면 강해져 막 이러면서 눈물 그렇죠. 방울방울했어요. 흥에 겨워서. 네네. 신이 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2년 신보 가운데 가장 좋았던 노래 뽑아볼 텐데요. 네. 이것도 앨범만큼 경합이 엄청 치열했잖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정말 어려웠고 네. 그 Forever One 듣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그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제가
후보로 총 5곡이 있었거든요. 이분 약간 도박처럼 뽑으시더라고요. 1등 곡을. 도박이라뇨. 위험한 단어 그런가요? 선택입니다. 이게 돌려 돌림판으로 하시던데? 네, 네. 정말 그 5곡을 써놓고 네. 정말로 돌림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돌려서 나온 곡으로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거 약간 아닌가요?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예. 그냥 랜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네, 5곡이 다 힘들었다. 너무 좋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포에버원이었고 네. 다른 곡들은 I am you, 톰보이, 러브다이브, 런투유. 그러게. 저에게는 요 5곡이 스테이시 언급을 못해서 진짜 아쉬우시겠어요, 블럭 그러니까요. 씨가. 저 요 5곡이 저에게는 올해를 살아갈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정말 올해 사랑이고 올해 감동이고 네. 올해 나에게 어떤 올해 정말 그 제 심장을 이렇게 가동시켜준 그런 5곡이다. 나의 오땡몰, 나의 박땡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쩜 좋아. 그 가운데 1등, 뭐 1등이랄까? 그냥 이렇게 정말 눈 감고 돌림판에서 뽑힌 곡이 톰보이입니다. 아이들의 그러니까요. 톰보이고 그 돌림판은 제가 이제 유나님께는 돌림판을 진짜로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저희 작가님한테 보내드려서 이미지로 그럴까요? 네,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정말 웃음을 금치 못했는데요. 보여달라고. 나중에 저희가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 근데 뭐 진짜 지난해 대표하던 곡이었죠. 그럼요. 네네. 저희 정말 많은 얘기를 이미 했고 맞아요. 사실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이 곡에 관한 가장 좋은 글이 있습니다. 네. 그 채널레스라는 매거진에 가시면은 네. 그 김유나 음악평론가님이 내 그 얘기였어? 아이들의 톰보이에 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하나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글은 읽을 필요 없다. 나 지금 그 새해부터 글- 약간 감동받았어. 그 글 하나만 읽으시면 여러분 블럭. 그 어떤 이 곡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통찰, 아. 인사이트, 어떤 음악적 그만해. 지식 이런 것들을 그만해요. 그 글 하나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만하시고. 정말 그 여러분들 그만해. 그 글 하나만 읽으면 이제 케이팝에 대해서 정말 나도 이 정도로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 지금 어떤 약간 경외심과 어떤 동경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좋아요. 링크도 저희가 인스타에 걸어주신다고. 저 지금 엉덩이 밑에 막 불이 막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감사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톰보이 뭐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고 또 2022년 하면 저희가 그 락 음악을 베이스로 한 그렇죠. 케이팝들 빼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제법 있었습니다. 그 인기에 불을 지핀 또 대표곡 또 그 아이들로서는 1년 2개월 만에 컴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걸그룹의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쵸. 대표적인 곡으로도 네. 또 저도 오랫동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룹의 어떤 외적인 음. 이야기도 품고 있고 맞아요. 어떤 음악적인 이야기까지 갖춤 품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잘 만들어진 좋은 맞습니다. 타이밍에 등장한 네. 곡이다라는 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맞아요. 너무너무 네. 좋은 곡이고요. 제 칼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요 곡과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항으로 상당히 좀 깔끔하게 그냥 음악 그 자체로 프레시함을 줬던 곡을 사실 제가 2022 가장 좋았던 타이틀곡으로 정했어요. 바로 뉴진스의 Hi Boy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곡을 듣고 볼 때마다 네. 그 이석훈님의 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안 되면 우리 최근에 네. 그 디스커버 함께 해주고 계신 진저 씨의 커버 영상으로 좀 어떻게 좀 가름이 안 될런지 저희의 뇌를 좀 어떻게 좀 네. 네, 그걸로 한번 이렇게 네. 어, 그것도 바꿔보겠습니다. 괜찮고. 권한을. 네네네. 도전. 네네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곡 어떻게 빼놓고 또 2022년 얘기합니까? 진짜 좀 케이팝 씬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온 트랙 가운데 하나였고 그렇죠. 뭔가 하나의 뭐 이슈이자 진짜 좀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흥미로웠어요. 그쵸? 이 곡을 즐기는 방식도 어. 이 곡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음. 그 군도 맞아요. 되게 흥미로웠고 맞습니다. 이 곡이 소비되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지금까지의 어떤 케이팝 음악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고 뉴진스가 맞습니다. 워낙에 그리고 또 이제 뭐 SNS 같은 곳들에서는 이들의 비주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워낙에 많이 오간 한 해였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결국에는 음악이라는 얘기를 이 뉴진스 얘기를 하면서는 꼭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미니진 씨가 워낙에 이제 독보적으로 이 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뭐 네. 그의 어떤 이력이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테이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팀을 가장 힘있게 이끈 건 음악이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텐션이 음. 제일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도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뭐 퍼포먼스 이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네. 그 당당당 하는 그 음이 주는 어떤 세련됨과 신선함 그리고 하이보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금의 음악 같다는 케이팝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의 각종 트렌드들 안에서 가장 뭔가 지금의 음악 같다는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여태까지 좀 퍼포먼스 중심으로 돌아가던 케이팝 씬 안에서 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좀 폭넓게 사랑받게 되는 흐름 같은 것을 새롭게 제시해준 팀인 것 같기도 해서 약간 여러모로 올해도 또 주목이 많이 돼요. 저희 이제 곧 또 새 앨범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쵸.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신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멋진 걸그룹들의 곡이면서도 진짜 좀 접근부터 이 결과물까지 완전히 다른 두 곡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 그리고 아이들의 톰보이까지 이어 듣고 오실게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아이들의 톰보이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키미너 블럭의 K-팝 메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걸그룹 곡들이었는데 보이보이여가지고 네, 저희가 좀 그니까요. 재밌게 네. 듣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플래시백 시간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K-팝 결산 2022 결산이다 보니까 네. 결산 플래시백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1년 전 저희가 꼽았던 곡들의 리스트가 촥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화려하네요. 그니까요. 네. 그 저희 첫 방송이 네. 연말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아하. 네. 그래서 딱 1년이 돼서 아하. 한번 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2021년의 곡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 그래서 라인업을 보니까 네. 더보이즈 스릴라이드, 네. 청아 스테이 투나잇, 스테이시의 아삽, 에이셉, 네. 그리고 위클리의 애프터 스쿨, 드림캐쳐의 비커즈, 네. NCT 드림의 헬로 퓨처, 선미의 You Can See Us, 그리고 엔하이픈의 Drunken Days. 이렇게 화려하네요. 정말 화려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팝이 정말 쉴 새 없이 변화하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좀 트렌드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활동이 좀 주춤한 팀들부터 약간 또 열일하고 있는 팀들까지 그렇죠, 진짜 좀 그렇죠. 다채롭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네. 내년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또 플래시백 해보면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다르겠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재밌네요. 이게 정말 해마다 아니 네. 뭐 달마다 이렇게 확 바뀌는 게 네. K-팝 음악이다 보니까 정말 이 8천만 K-팝 동의 여러분들 저희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팔로미. 그렇죠. 그리고 김희철 사장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 후에도 이거 하려면 사장님의 힘이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 요 가운데에서 한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 네. 거의 뭐 이거 먼저 선점한 사람이 노래 틀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또 블럭님이 네. 저는 사실은 그 헬로 퓨처 다시 한번 좀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요 정도는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여주시는 우리 블럭님께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네 글자에 굉장히 미련이 뚝뚝 묻어나 있다. 어떤 곡 골라주셨죠? 네, 저는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골랐는데 사실은 제일 상단에 보이는 곡이어서 잠깐만. 네, 너무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단순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뭐 그게 크고 또 이제 음. 스제에서 또 이제 더보이즈 멤버들이 또 이제 네, 그렇죠, 지난해 그렇죠. 또 네, 활약을 해줬죠. 네네네, 해줬고 큐 네네, 그쵸.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한번 네. 가져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열일 해주길 기대하면서요. 네. 더보이즈의 Three Light 저희 플래시백으로 듣고 올게요. 네,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네, K-팝 메이트 오늘은 2022년 연말 결산 중입니다. 새해를 네, 맞이해서 그렇죠. 저희가 365일 쉴 새 없이 달렸던 K-팝들을 모아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잖아요.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뭔가 앨범도 앨범 단위로 좋아야 되니까 좀 이 후보가 좀 좁혀지고 그쵸. 그리고 타이틀곡이라는 것도 좀 상징성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좁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그냥 넓죠. 그쵸. 다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막 그렇죠. 수천 곡을. 그렇죠. 저도 엄청 많았습니다. 얘기해 보시죠. 뭐 아까 후보들. 그 SF9 안에 있던 그 서머타임 바운스 아, 뭐 이런 네네. 곡들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뭐 제가 소개했던 곡 중에 뭐 음. 그런 슬기의 뭐 아, 곡들도 슬기 씨 있고. 로스앤젤레스 저희가 또 네네네네. 완전히 막 너무너무 좋다면서 그쵸 그쵸. 예,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네. 저도 너무 많았어요. 사실 르세라핌 제가 또 너무 좋아했잖아요. 음. 수록곡도 너무너무 좋았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너무 했고 뭐 스테이시도 저 영러브 아시죠? 저의 그쵸. 영러브 또 사랑. 진심이었죠. 예, 네네네. 저의 영러브 사랑 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원필 씨. 그쵸 그쵸. 행운을 빌어줘나. 또 윤석철 씨와 함께한 언젠가 봄은 찾아올 거야. 이것도 다시 그쵸, 듣는데 그쵸. 너무 좋고 네. NCT 127의 127 아세요? 타임 스탑스. 그때도 이 곡도 얘기했었죠. 진짜 네네네. 저의 밤을 달래준 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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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맞아요. 정말 저야말로 이것도 약간 돌림판으로 정했어요. 오늘 아침 나 이 곡 기분이야 같은 느낌으로 골라온 게 저의 2022년 수록곡 픽인데요. 네. 바로 레드벨벳의 밤볼레요. 저 지금 노래 또 부를 뻔했어요. 저 지금 숨을 약간 아시죠? 밤볼레요 네네네. 있잖아요. 예.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진짜 오늘 제가 언급한 이 곡들을 랜덤으로 돌려놓고 네. 아침 감성으로 골라봤는데요. 뭔가 새해라 그런지 좀 약간 상큼하고 희망적인 곡을 여러분들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벨벳이 또 원래 수록곡 맛집이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수록곡으로 뽑는 데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요. 또 이 곡 제가 아마 그 격투 케이팝에서도 좋아했던 수록곡으로 소개드리면서 맞아요. 약간 그 시티팝 모드. 맞아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좀 세련된 도시 감성이 있으면서도 네네. 약간 낭만적인 그 레드벨벳 특유의 좀 동화적인 감성이 들어있는 게 너무 좋은 곡이었고 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내가 이래서 이 곡 좋았지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뭐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세련되고 쿨하고 칠한 느낌의 곡인데 중간 한 2분 정도 들어가면 갑자기 간주에 막 장렬하는 그쵸, 기타 그쵸. 솔로가 막 들어오죠. 띠리리리리 막 이래서 막 네네네네. 갑자기 기타 연주가 막 들어오고 네. 웬디 씨가 거기에 맞춰서 막 돌고래 고음이 그렇죠, 막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곡이 좀 격해져요. 듣다가 역시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변태 같은 부분이 있어야 곡이 좀 더 좋아지는구나. 네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새삼스럽게 네. 이 곡의 매력을 또 발굴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곡 이거 뭐 저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수록곡의 이면에 그렇게까지? 네. 늘 안드레아스 오버그님이 있거든요. 특히 SM 노래 중에선 그런 부분이 네네네. 있는데 이 곡도 작곡하신 분들이 이렇게 뒤지면 네네. 이 오버그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갑구만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연말 선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안드레아스 오버그님 분발하시고요. 네, 분발해 주세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기쁨을 위해서 분발해 주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블럭님이 꼽아오신 2022년 가장 좋았던 수록곡은 어떤 곡이죠? 저는 그 비슷한 느낌으로 네. 사실 에이핑크의 Free and Love를 좀 가져올까 하다가 네, 에이핑크도 좋았는데요. 좋았는데 요 곡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저는 최유정의 팁팁토스 이 곡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블럭 씨가. 그 00년대 미국 R&B 못 참거든요. 네. 그 못 참으시는구나. 이게 그 인간도 그 연어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알죠.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그래서 없어, 우리.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약간 듣던 그 제가 한창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바이브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혈관 안에 있는 DNA가 기억하는 그 느낌 알죠? 네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근데 여성 솔로로서의 최유정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도 있고 반가웠죠. 네, 아직도 되게 저는 가능성이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역량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시작이고 또 어떤 성장의 출발점에 있는데 근데 이 곡이 약간 최유정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뭐 음악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조금 재즈적인 무드도 있고 그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00년대 R&B 바이브가 있어요. 좋죠. 네. 이 글자 수도 좀 많은데 되게 그 리드미컬함을 되게 잘 유지하는 그래서 정말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칠하게 이렇게 네 지금 즐길 수 약간 있는 네. 장판 같은 거 팔러 오시거든. 여러분 이게 물건에 좋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방금. 아, 네. 네. 네, 어쨌든 네. 네. 요 날씨 요때 여러분들 차분하게 커피 한 잔과 함께 네, 이런 R&B 잘 어울립니다. 네. 지금 약간 톤 네.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왜. 지금 너무 약간 생황버섯 같은 거 팔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예. 그런 홈쇼핑 같았네. 깜짝 놀랐네. 저 오디오로만 듣고 있다가 옆에 네네. 다른 사람 앉았나 이렇게 잠깐 봤어요. 네. 자,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다. 네. 네, 우리 최유정의 팁팁토스 블럭 씨가 고른 2022년 최고의 수록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연말 결산답게 네. 굉장히 알차게 정말 실하게 네. 그 오늘- 제철 과일만큼 오늘 왜 그러세요? 당도 높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약간 며칠 안 지났는데 지난 방송에서 1년 지나서 그런지 블럭 씨가 되게 구수해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방송의 무게감이 달라지네요.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그 한 상반기 정도 지나면 네. 여러분들 나이가 1살에서 2살씩 어려져요. 그러면은 그쵸. 자, 하반기에는 더욱더 음. 젊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상반기 근데- 동안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하나도 안 기쁜 게 왜죠? 나만 어려져야 되잖아. 근데 모든 사람이 어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시군요. 이기적이라뇨. 네. 너무 그냥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어려지면은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 진짜 내 인생의 여유가 좀 더 생기고 정말 시간을 번 듯한 느낌. 저 연말 결산 잘 해놓고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것도 참 저희 방송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년 동안 저희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네. 방송 즐겁게 들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네. 올해 1년도 또 힘차게 달려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네. 오늘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그렇죠. 천하제일 대회 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어떤 특집일지는 많이 일단 기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제가 뽑았던 2022년의 최고의 수록곡이죠. 레드벨벳의 맘볼레오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